자, 캠공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오답풀이를 할 건데 이제 오답률이 좀 높은 거 위주로 오답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보면 5번 문제. 두 3차원 벡터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하고 물어봤어요. 얘는 우리가 외적을 가지고 푸는 문제죠. 평행사 변형의 넓이. 그래서 A 벡터, B 벡터가 있을 때 여기 A 벡터, B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의 외적은 뭐냐? 벡터로 나오는데 이 외적은 이 벡터였죠. 그죠? 두 벡터의 모두 수직인 벡터. 이렇게 수직인 벡터로 이게 A 외적 B이다.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 요만큼 선분의 길이 요 선분의 길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벡터의 크기죠.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A와 B 벡터를 변으로 하는 평행사 변형,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그렸을 때 이 넓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길이가 넓이와 같다 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A 외적 B를 한 다음에 이 두 벡터의 크기를 이 벡터 외적 한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벡터가 2, 마이너스 1, 3이고 B 벡터가 1, 1, 2일 때 외적을 하면 A 외적 B를 해주면 얘는 자 먼저 첫 번째 성분을 구하려면 첫 번째 거 지우라고 했죠. 그죠? 지우고 나머지 것들로 자 대각선끼리 곱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3 두 개를 빼준다.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성분 구하려면 두 번째 걸 지우죠. 그죠? 지워서 남은 거 2, 3, 1인데 얘도 대각선끼리 곱해준다. 곱하면 4, 곱하면 3, 4 빼기 3을 해주죠. 근데 1인데 1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순서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순서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분은 자, 세 번째 거 지워서 남은 거 뭐 있죠? 2,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남죠?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해주면 2, 마이너스 1이야. 1이어서 2 빼기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3이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 거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3 이게 A 외적 B를 해준 건데 이거의 크기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A 외적 B의 크기는 얘는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해주니까 루트에 25 더하기 1 더하기 9가 돼서 루트 35.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을 한번 볼게요. 두 직선 G1, G2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은 자, 두 직선의 각의 크기는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크기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G1의 방향 벡터를 U1, G2의 방향 벡터를 U2라고 하면 U1은 방향 벡터가 분모에 있는 거였죠. 2랑 A인데 A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부호를 이 분자에 있는 x, y의 부호를 1로 만들어줘야 된다 했어요. 그죠? 1 플러스 1로 만들어줘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얘는 x 개수가 1인데 y를 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y 빼기 7이 되니까 결국 방향 벡터가 2,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u1은 2,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다음 u2는 어떻게 되나요? u2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나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t의 개수가 방향 벡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 마이너스 2 얘가 방향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u1, u2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데 이 각의 크기는 내적을 가지고 구했죠. 그래서 이 두 벡터 u1 벡터가 있고 u2 벡터가 있으면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인 거죠. 그래서 코사인 4분의 파이는 크기분의 내적
해서 구하죠. 크기를 구하면 루트 u1의 크기는 4 더하기 a제곱, 그 다음 u2의 크기는 16 더하기 4 분의 내적하면 2 곱하기 4 해주니까 8,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죠. 요게 되고, 그러면 계산해주면 얘는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2는 루트 4 더하기 a 제곱 곱하기 루트 20 분의 8 더하기 2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양변에다가 이 분모에 있는 거, 초록 색깔 색칠한 거, 우변의 분모를 양변에 곱해주죠. 곱하면 자 루트 4 더하기 a 제곱 곱하기 루트 20은 뭐죠? 고칠까요? 바로 2루트 5가 되죠. 곱하기 2분의 루트 2는 8 더하기 2a가 나온다. 그러면 약분해주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두 개 곱해지니까 루트 10 되죠. 그죠? 루트 10하고 얘랑 또 곱해주면 뭐가 되냐면 루트 10을 곱해주면 40 더하기 10a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8 더하기 2a다. 그러면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해주는 거죠. 양변 제곱해주면 40 더하기 10a 제곱은 8 더하기 2a에 제곱하니까 4a 제곱 더하기 32a 더하기 64가 나오고, 자 우변으로 다 좌변으로 다 이항해 볼까요? 다 이항하면 10a 제곱 빼기 4a 제곱이니까 6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2a, 그 다음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실수 a의 값 인수분해 할 필요 없이, 근해 공식 쓸 필요 없이 두 군의 합은 어떻게 구하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a 제곱의 개수 분의 a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2가 나오니까 얘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2로 나눠주면 3분의 16이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의 합은 3분의 16이 되겠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 풀어볼게요. 두 점 a, b에 대하여 AP 내적 BP가 0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A, 넓이를 B라고 할 때 A분의 B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런 거는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어떤 점 P가 있어요. 그러면 AP 벡터는 요 벡터고 BP 벡터는 요 벡터인데 두 벡터가 내적이 0이라는 소리는 이루는 각이 직각이라는 소리죠. 그죠? 이 직각을 만족시키면서 P가 움직이려면 얘는 한 원 위에 있어야 된다. A, B, P가 한 원 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A, B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원의 지름이 돼야겠죠. 됐죠? 그래서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원이 되고 이 원의 둘레의 길이랑 넓이의 길이를 찾아라. 그럼 둘레의 길이랑 넓이의 길이를 찾으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찾나요? AB의 길이가 지름이 되니까 이거를 2분의 1 해주면 반지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4고 B가 5,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선분의 길이를 찾아주면 루트에 마이너스 1 빼기 5의 제곱, x끼리 빼주고 제곱해주고 더하기 y끼리 빼주고 제곱해주면 4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 그 다음 얘도 더하기 36, 그래서 루트 72가 되고 얘는 6루트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이 6루트 2니까 반지름은 3루트 2가 되고 둘레의 길이는 2파이r로 구하면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루트 2 구하면 6루트 2 파이가 되는 거고, 넓이는 파이r 제곱으로 구하면 3루트 2의 제곱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18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분의 b를 해주면 6루트 2 파이 분의 18파이가 돼서 파이가 약분이 되고
6, 1은 6, 6, 3, 18. 그러면 얘는 루트 2분의 3, 즉 유리화해주면 2분의 3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8번 볼게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중 예각의 크기는, 자, 평면이 이루는 예각은 우리가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구했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를 n1,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를 n2라고 하면 n1 벡터는 자 1, 2, 1이 되고 n2 벡터는 2,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각 문자의 개수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내적을 이용해서 구한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게 어떤 도형 사이의 각을 구할 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각을 구한다.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을 구한다. 그 다음에 평면과 직선 사이의 각을 구한다. 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직선과 직선 사이에서는 방향 벡터, 그다음 평면은 법선 벡터 두 개, 그다음 평면 직선은 법선 벡터, 방향 벡터, 이렇게 그 벡터들 가지고 각을 구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적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이 내적에서 코사인 값이 나오죠. 근데 코사인 값이 나오게 되는데 직선과 직선에서는 그대로 코사인 값이 나오고 평면과 평면에서도 그대로 코사인 값이 나오는데 평면과 직선 사이에서는 얘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사인 세타로 바뀌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각의 사인 세타의 값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 유의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평면 사이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 그래서 코사인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크기분의 내적이니까 크기 구하면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1제곱, 그 다음 루트 2제곱 더하기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분의 내적해주면 두 개 곱하면 2, 두 개 곱하면 2,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다 더하죠. 더하면 3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밑에 계산해주면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이죠. 분의 3이니까 6분의 3이 나와서 얘는 2분의 1이 나온다. 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 소리는 세타의 값이 얘가 60도라는 거죠. 그죠? 즉 3분의 파이인 거죠. 그래서 60도 가 답이 되겠습니다. 9번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위에서 말했듯이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직선에서 방향 벡터가 나오고 그 다음 얘는 법선 벡터가 나오는데 두 각이 이루는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서는 사인 세타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향 벡터 먼저 구하면 방향 벡터는 자 x-2 분모에 1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향 벡터를 u1이라고 할게요. u라고 할게요. 평면 벡터를 n이라고 하고 u 벡터는 1, 2, 얘는 자 1분의 3 마이너스 z인데 얘 아까 앞에서 풀었듯이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z의 개수를 1로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1, 2, 마이너스 1이 방향 벡터가 되고 그다음 평면 벡터 m 벡터는 얘는 2, 1, 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벡터의 이제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여기서는 사인 세타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얘는 왜냐면 지금 요 두 각이 이루는 크기는 사실 코사인 세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자 평면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각이 이루는 크기, 요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하는 거는 직선을 따라가죠. 근데 법선 벡터는 평면에서 수직인 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과 빨간색의 두 벡터의 사이의 각은 요 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 각. 근데 요 각은 우리가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얘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세타잖아요. 근데 세타 프라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프라임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얘는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세타 프라임 자체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죠. 왜냐면 세타 프라임이랑 세타랑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90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세타 프라임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돼서 얘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크기분의 내적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기가 지금 둘 다 루트 6이죠. 아까 위에서 구했듯이 루트 6 분의 내적해 주면 2 그다음 2 그다음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3 나오죠. 그래서 6분의 3 똑같이 2분의 1이 나오는데 얘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세타 프라임은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 프라임은 어디냐? 여기인 거죠. 요거 여기 60도니까 세타는 30도가 되겠죠. 다른 말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세타는 30도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볼게요. 3차원 공간에서 점 A에 대하여 AP가 R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은 물어봤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또 시험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이제 그냥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원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취의 방정식으로 찾아봐라 라고 했던 건데, 점 A가 여기 있고 원점 여기 있어요. 원점이 있으면 위치 벡터를 AP 위치 벡터를 A 벡터 P 벡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OA 벡터 요게 A 벡터고 어떤 점 P가 있어서 이 P로 가는 게 요게 P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리가 AP가 R을 만족시켜야 되면서 P가 움직여야 되니까, 즉 무슨 소리냐? P에서 A를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AP 벡터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OP 벡터 빼기 OA 벡터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AP 벡터의 크기는 OP 벡터 빼기 OA 벡터로 쓸 수 있고, 얘는 OP 벡터가 P 벡터였잖아요. P 벡터 빼기 OA 벡터가 A 벡터였죠. 이렇게. 그래서 P 빼기 A 벡터인데 얘가 뭐로 일정하다? R로 일정하다. 그래서 P 벡터 빼기 A 벡터가 R, 또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두 개를 자리 바꿀 수 있죠. A 벡터 빼기 P 벡터 크기니까 얘가 R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는 3번밖에 없죠. 3번.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두 행렬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가 이런 행렬이 나올 때 a 더하기 b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요거를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다항식에서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이런 게 떠오르죠. 얘는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1의 제곱인데 원래는 행렬에서는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인수분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게 단위 행렬과 어떤 행렬과의 곱셈 교환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얘는 사실 뭐랑 같냐면 a 더하기 2의 제곱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먼저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a제곱 그 다음에 2a 더하기 2 그대로 할 수 있지만 요것보다도 두 개를 더해서 제곱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두 개를 더해주면 a 더하기 2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0 더하기 0, 그 다음 1, 0, 2,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두 번 곱해라. a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2를 두 번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0, 0, 1, 0, 2, 2, 1, 1 곱하기 마이너스 1, 0, 0, 1, 0, 2, 2, 1, 1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a와 b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곱했을 때 1,1 성분은 어떻게 구한다 했죠? 앞에의 1행과 뒤에의 1열을 곱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앞에의 1행과 뒤에 1열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지니까 1, 0, 1 곱해지니까 0, 0, 2 곱해지니까 0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1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인 거죠. 1이고 다 구할 필요 없이 우리가 B만 구하면 되니까 B는 3,3이죠. 그래서 앞에 3행 뒤에 3열을 곱하면 되니까 3행 3열을 곱한 값이 이 3,3 성분으로 나온다. 그래서 2 곱하기 0 하면 0, 1 곱하기 2 하면 2, 그 다음 1 곱하기 1 하면 1 나오죠. 3 나와서 이 자리의 값이 3이 됩니다. 3,3 성분이 3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B는 3이 되고 두 개를 더해주면 4가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행렬 A에 대하여 A 인버스의 2,2 성분을 A, 3,1 성분을 B라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은? 하고 물어봤죠. 요거는 여러분들 역행렬 구하는 방법 1, 1, 0, 1,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놓고 짝대기 하나 그어놓고 단위행렬 쓰려 했죠. 1, 0, 0, 0, 1, 0, 0, 1, 0, 0, 1, 0, 0, 0, 1 이렇게 써놓고 가우스 수거법으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행렬을 얘를 1, 0, 0, 0, 1, 0, 0, 0, 1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가우스 수거법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럼 먼저 두 번째 행에 있는 요 1을 없애면 되겠죠. 없애려면 첫 번째 있는 행으로 없애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1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얘를 2행에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첫 번째 행은 그대로죠. 1, 1, 0 그대로고 1, 0, 0도 그대로고,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인데 얘를 두 번째 행에 더해요. 더하면 0, 1, 1이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밑에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 1, 0이 되는 거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 0, 0, 1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요거 마이너스 1을 없애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없애려면 3행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을 없애려면 2행을 3행에다가 뭘 더해주면 되냐면 3행에 2행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2행을 그대로 더해주면 1, 1, 0, 1, 0, 0 그대로 있고 0, 1, 1, 마이너스 1, 1, 0 그대로 있고 그 다음 2행을 3행에다 더해주면 0, 0,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2행을 3행에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 얘가 100, 010, 001이 돼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1이 1이 돼야겠네요. 그러면 3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네요. 곱하면 1, 1, 0, 0, 0, 0, 1, 1, 0, 1, 1, 0, 0, 1이 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 줍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 게 이 2행의 세 번째 성분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없애려면 3행 가지고 없애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는 게 2행에다가 뭘 더해주냐면 3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1, 1, 0, 1, 0, 0 그대로고 3행도 그대로죠. 0, 0,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3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위에다 더해주면 0, 1, 0이 나오고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해주면 자 마이너스 2, 그 다음 2, 그 다음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1행에 1,2 성분 요 1을 없애줘야겠죠. 요 1을 없앨 때는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1행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행에다가 뭘 더해주냐면 2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를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자 2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1, 0, 0이 되고 그 다음 2행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해주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0, 1, 0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2, 1 0, 0, 1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행렬을 단위 행렬로 만들었으니까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행렬이 A 인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2,2 성분 2 요게 A가 되는 거고 3,1 성분 3,1 성분이면 여기죠. 1 여기 1이 되는 거죠. 두 개를 더했을 때 3이 나오죠. 자 16번 볼게요. 두 행렬에 대하여 디터미넌트 A, B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얘는 A, B를 두 개를 곱하려면 좀 어렵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이 행렬식의 성질은 두 개를 분리해서 쓸 수 있다 했어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 이렇게 곱해서 쓸 수 있다고 했고, 그럼 디터미넌트 A를 구해주면 얘는 행 하나 선택하죠. 이렇게 2, 1, 1을 선택을 해서 얘는 2 곱하기 앞에 2 곱하기 2를 포함한 행과 열을 지워요. 지우고 남은 거 요거에 대한 행렬식. 자 마이너스 6, 0, 7, 2 이거랑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자 1을 곱해요. 1 곱하고 1을 포함한 행과 열을 지워요. 열과 행을 지우면 남은 거 자 4, 0, 마이너스 2, 2 요거에 대한 행렬식. 그 다음 마지막으로 1 요거 1 플러스 1이죠. 1에다가 행렬식 뭘 곱하냐면 얘를 포함한 행과 열을 지우고 남은 거 요거에 대한 행렬식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7 얘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 이 행렬식 계산하면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주죠. 그러면 마이너스 6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빼기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는 대각선끼리 곱하면 8 빼기 0이니까 8. 그 다음 더하기 1에다가 자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주면 28 빼기에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12. 두 개를 빼주면 16이 되겠죠. 16. 그럼 얘는 마이너스 24 빼기 8 더하기 16이 돼서 마이너스 32 더하기 1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6이 나오게 되겠네요. 결국에 디터미넌트 A가 마이너스 16이 나오고 디터미넌트 B는 지금 보면 수업에서 했는데 여기 위에 대각선 위쪽 성분이 0이 되면 대각선 위쪽이나 아래쪽 성분들이 다 0이 되면 이때 행렬식은 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을 다 곱해준 거 그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B는 뭐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주니까 3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변환. 얘는 y는 x에 대한 대칭 변환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변환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변환하면 얘는 0, 1, 1, 0이 되는 거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는 부호 다 바꿔주는 거죠. 다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대칭 변환에 나타나는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쉬웠을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이제 캠공 수업 48시간이에요. 48시간을 들으면서 새로운 거를 배우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배우다 보니까 너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했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